당신의 판단을 100% 믿나요? 혹시 보이지 않는 집단 심리의 감옥에 갇힌 건 아닐까요? 회의 중 침묵으로 동의한 적은 없나요? 모두 찬성할 때 혼자 삼켰던 반대의 목소리 말이죠.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인 순간, 당신은 이미 집단 사고라는 늪에 깊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혹은 내가 틀린 것 같아서 스스로의 입술을 굳게 닫지는 않았나요? 안타깝지만 그런 작은 침묵들이 모여 우리는 결국 어리석은 결정의 공범이 되고 맙니다. 심리학은 말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일수록 때로는 훨씬 멍청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요. 이것은 단순한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심리적 오류입니다. 공동체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집단 사고. 오늘 우리는 그 거대한 침묵의 실체를 마주합니다. 이 현상은 결코 역사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회사와 단톡방 속의 현실이죠. 평범한 화요일 오후의 회의실을 떠올려 보세요. 누구나 침묵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리더가 무리한 프로젝트를 밀어붙일 때 당신은 왜 용기 있게 반대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강압적인 구호 아래 차가운 이성적 판단은 설 자리를 잃고 맙니다. 서류 뭉치가 흩어지고 침묵 속에 고개가 끄덕여질 때 당신은 과연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나서면 조직의 배신자가 될까봐 혹은 누군가 대신 말해주길 비겁하게 기다리진 않았나요? 이것은 단순한 겁쟁이의 침묵이 아닙니다. 무적 환상이라는 강력한 최면에 걸린 상태이죠. 우리가 모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 맹목적인 믿음이 우리 모두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친구들과의 여행 계획은 어떤가요? 무리한 일정에도 그저 분위기를 위해 동의하진 않았나요? 분위기를 깨기 싫다는 핑계는 집단 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달콤하고 위험한 유혹입니다. 비극을 만드는 것은 악마의 폭주가 아니라 그 칼날을 지켜보는 무관심한 눈동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도 가스라이팅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침묵이 만든 비극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왜 무기력하게 얼어붙을까요? 어빙 제니스는 이 감옥을 만드는 8가지 창살을 발견했죠. 첫째는 무적 환상입니다. 우리 조직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맹신이 경고를 무시하게 하죠. 둘째는 도덕성에 대한 맹신입니다. 우리가 정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도 무조건 옳다고 믿죠. 세 번째 창살은 합리화입니다. 반대 의견이 나오면 저 사람은 우리를 잘 모른다며 깎아내리죠. 넷째는 타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경쟁자를 멍청하거나 악한 존재로 규정의 대화를 막죠. 이것은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려는 우리 뇌의 전략입니다. 타인의 경고를 하찮게 만드는 것이죠. 창살은 더 견고해집니다. 다섯째는 동조 압력입니다. 튀는 사람에게 눈치를 주며 숨을 조이죠. 여섯째는 자가 검열입니다. 분위기를 깨기 싫어 내 직감 스스로를 의심하고 입을 닫아버립니다. 일곱째는 만장일치의 착각입니다. 침묵하는 이들을 보며 모두가 동의한다고 믿는 위험한 착각이죠. 사실은 모두가 눈치만 보고 있는데 말이죠. 이 고요한 동조가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여덟 번째는 마인드 가드입니다. 반대 의견이 리더에게 전달되지 않게 중간에서 차단해버리죠. 이 8가지 창살이 촘촘하게 얽힐 때 우리는 서로를 가두는 잔인한 감옥의 간수가 됩니다. 방패가 되어야 할 우리가 왜 서로를 가두는 창살이 되었을까요? 이제 탈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수백 명의 침묵 속에서도 단 한 명만 용기 있게 행동을 시작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명이 손을 들고 제 생각은 다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모두의 비판적 사고가 살아납니다.
용기 있는 한마디가 만장일치라는 가짜 환상을 순식간에 박살내고 진실을 드러나게 하죠. 당신이 바로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첫 번째 펭귄, 즉 악마의 변호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고의적으로 노라고 말하며 집단의 결정을 끊임없이 의심해야 합니다. 집단 사고를 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이해제기라는 과정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리더는 회의 전에 반대 의견을 내는 시간을 갖겠다고 미리 명확하게 공표해야 합니다. 회의의 마지막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묻는 것만으로도 책임감을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지목당한 순간 분산되었던 책임감은 다시 개인에게 집중되며 뇌의 책임 회로가 작동합니다. 당신의 용기는 단순히 프로젝트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잠든 이들의 양심을 깨우는 구원이죠. 비겁한 침묵을 벗고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제 더 이상 방관자로 남지 마세요. 오늘부터 당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구체적인 3단계 심리 훈련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침묵 의심하기입니다. 회의실이 너무 조용하다면 그것은 안전한 게 아니라 위험한 겁니다. 반대 의견이 전혀 없다면 우리가 집단 사고라는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닌지 스스로 질문하세요. 낙관하지 말고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세밀하게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책임의 1인칭화입니다.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즉시 그 문장을 뒤집으세요. 지금 이 자리에 나밖에 없다면 어땠을까라고 물으세요. 책임은 나누는 게 아니라 소유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뜨거운 절박함만이 당신을 진정으로 움직이게 할 동력이 됩니다. 셋째는 악마의 변호인 트레이닝입니다. 평상시 가벼운 주제라도 일부러 반대 입장에 서보세요. 위급 상황에서 누구를 어떻게 지목할지 상상하고 명확하게 명령하는 연습을 반복해야 합니다. 대중의 침묵은 사실 보이지 않는 살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작은 목소리는 생명이 됩니다. 오늘 당신이 낸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으로 붙잡을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입니다. 당신은 이제 공범이 아닙니다. 세상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이자 첫 번째 구조자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시선이 머무는 곳에 더 이상의 비겁한 방관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유니심리와 함께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집단 사고는 똑똑한 이들을 눈먼 추종자로 만듭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하죠. 조직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희생하지 마세요. 그 평화는 결국 파멸을 가져올 뿐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반대를 환영합니다. 비판을 수용할 때 비로소 조직은 진짜 생명력을 얻습니다. 동조 압력에 굴복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만의 목소리를 지키세요. 우리는 무적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실패 가능성을 인정할 때 가장 완벽한 전략이 나옵니다. 집단의 도덕성에 숨지 마세요. 개인의 윤리가 살아있을 때 집단은 비로소 올바른 길로 갑니다. 합리화는 가장 비겁한 변명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똑바로 마주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타인을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우리 안의 집단 사고는 더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자가 검열의 사슬을 끊어내세요. 당신의 직감은 생각보다 훨씬 날카롭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만장일치는 민주주의의 승리가 아니라 비판적 사고의 패배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인드 가드는 소통의 적입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때 집단의 지능은 비로소 작동합니다. 이해 제기는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조직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헌신입니다. 악마의 변호인은 미움받는 자가 아닙니다. 파국을 막는 가장 지혜로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책임감을 소유한 개인 한 명은 침묵하는 1000명보다 강합니다. 당신의 존재 가치를 믿으세요. 침묵의 공범이 되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고 성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단톡방에서 들리지 않는 진실이 무엇인지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치를 보느라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대신 말해주겠지라는 나약한 생각이 비극의 역사를 반복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첫 번째 펭귄이 바다로 뛰어들 때 망설이던 무리 전체가 마침내 생존의 길로 나설 수 있습니다. 비난이 두려워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더 큰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비겁한 선택일 뿐입니다. 건강한 갈등이 없는 조직은 이미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주하세요. 집단 사고의 창살을 부수는 것은 거대한 혁명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아니오라는 대답입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 당신 곁에 또 다른 이도 비로소 숨통을 트며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퍼져나가 타인의 이성을 깨우는 불꽃이 됩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나약함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학문입니다. 감옥의 간수가 되기를 멈추고 서로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사는 법입니다. 회의실 문을 나설 때 찝찝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침묵이 내일의 후회가 되지 않도록 당신의 진실한 목소리를 세상에 당당히 내어놓으세요. 심리 훈련은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것부터 의심하고 작게라도 목소리를 내세요. 책임은 나누면 사라지지만 짊어지면 힘이 됩니다. 당신이 짊어진 그 책임이 당신을 리더로 만듭니다. 침묵은 금이 아니라 파멸의 신호탄일 뿐입니다. 소란스러워도 진실이 오가는 곳이 건강한 곳입니다. 당신이 휘두르는 용기라는 칼날은 타인을 베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가두고 있는 창살을 베는 겁니다. 집단의 광기에서 벗어나 개인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일, 그것이 이 영상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똑똑한 개인들이 모여 더 똑똑한 집단이 되는 길은 오직 서로의 다름을 존중할 때만 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인격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는 비겁한 관객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책임을 다하는 주연 배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무너져가던 조직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침묵의 감옥을 부수고 나오세요. 그 밖에는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자유와 성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자가 되어주세요. 당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될 것입니다.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통찰을 잃지 않는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니심리가 함께 걷겠습니다. 마음의 근육은 고통을 마주할 때 자라납니다. 집단 사고라는 시련을 딛고 더 단단하게 일어서세요. 당신의 용기가 모여 더 나은 세상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진심을 응원합니다.